간단하게 시작해볼게요. 우리가 큰 1장에서 화학의 이 양적 관계를 다루면서 특히 기체 반응 양적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를 해봤습니다. 뭐 몰수에 대한 정보들도 얘기했고요. 큰 두 번째 단원에서는 원자의 세계를 다뤘습니다. 원자의 구조가 어떻고 주기적 성질이 어떤지. 큰 3단원에서는 이제 화학계라 특히 공이결을 통한 분자의 모양을 제시했다면 오늘 4단원은 화학 반응의 얘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응 중에 정반응만 갑니다라고 하는 비가역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 정반응뿐만 아니라 역반응도 가능한 이론에서 우리는 가역반응이라는 이론을 씁니다. 반응물 A가 생성물 B가 되는 과정에서 정반응뿐만 아니라 역반응도 가는 이런 반응들을 말합니다. 그럼 앞에 개수를 스몰 a, b 쓸 수 있겠죠? V1은 정반의 속도를 얘기하겠고요. V2는 역반의 속도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역적인 반응은 정반과 역반응이 둘 다 일어날 수 있는 가역적인 반응은 화반에서 양쪽 관계 한 놈이 전부 다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반응물 중에 한 놈이 전부 다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반의 속도는 줄어들고 역반의 속도는 늘어나는 관계에서 정반의 속도와 역반의 속도가 서로 같아져 있는 상태, 흔히 말하는 동적 평행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반응물의 생성물의 양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태, 동적 평행 상태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동적 평행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평행상수 K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화학 테스트 소개해 봤죠. 평행상수 K는 어떻게 나타냅니까 하면 평행상태의 농도 A의 농도에 대해서 개수 A, 평행상태의 농도 B의 농도에서 개수 B 뭐 이렇게 맞춰주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이 평행상수 K가 1보다 굉장히 더 커요의 의미와 1보다 굉장히 작아의 의미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네요. 기억나실까요? 1보다 굉장히 커요라는 것은 정반응이 매우 잘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시간에 따라서 반응물 A는 거의 없는 상황이 반면 생성물 B는 꽤 많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 벌어져 있을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참고로 이런 평행 상태에 대해서 반응물과 생성물에 대해서 속도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평상수 K가 크다 해서 이게 반응 속도가 빠르다 그 뜻은 아니에요. 반면 평상수 K가 1보다 굉장히 작아요 하면 이건 정말 별로 잘 안 가있죠. 그래서 반응물 A는 뭐 조금만 변했네요. 생성 B는 조금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에 평상수 K가 1보다 매우 작은 놈일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와중에 우리가 관심 있는 반응 중에 하나가 물이었는데요. 아레니우스는 물을 중성이라 했습니다. 이온화가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물 두 놈이 서로 H 플러스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를 내는 이런 반응이 있네요. 물이 자동 이온화를 하는데요. H 플러스를 던져주고 받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H 플러스 수소 이온을 또는 양성자를 던져주는 놈을 브레스테로리의 산이라 하겠고 받았다 염기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이드로늄 이온 또는 옥소듐 이온이라는 이름과 그리고 OH- 수소산 이온을 이렇게 내놓고 있네요. 그럼 이 반응의 평상수 K는 어떻어요 하는데요. 반응물로서 물 두 개를 이렇게 쓰고 싶었습니다만 평상수에서 액체상 또는 고체상 이거 씁니까? 액체 고체는 쓰지 말라 했죠. 그래서 결국엔 반응물에서는 농도의 1이 되겠네요. 이제 남아있는 생성물은 H3O 플러스와 OH-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각각 농도를 이렇게 표시를 해볼 수가 있었겠습니다. 이 값은 25도씨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하면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고 있습니다. 평상수 K의 특성상 온도 기준 함수입니다. 온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 평상수 값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KW라고 씁니다. 물의 평상수, 물의 자동 이온에 대한 반응에 대한 평상수로서 수소이온 농도와 그리고 수산이온 농도는 10-14승이 나오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중성의 물이라고 했어요. 중성이었다면 수소이온과 수산이온 농도는 각각 얼마 정도씩 있을까요? 10의 - 7승몰 농도의 수소이온과 그리고 10의 - 7승몰 농도의 수산화 이온으로 각각 준비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 이 둘을 곱해서 10-14승이 나올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즉 그 두 개의 농도가 서로 같은 이게 중성이에요. 그렇다면 뻔하게 산성은 어떤 얘기지? 수소유 농도가 더 많겠죠. 이해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성으로 pH 2를 한번 줄게요. pH 2. 수소유 농도 얼마 나올까요? pH는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 농도 이렇게 표시되지 않습니까? 이 농도 10의 마이너스 2승몰 농도 나오겠죠? 산성에서는 수소이온이 있다면 수산이온은 아예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진짜 아예 없을까요? 이게 있죠. 얼마 정도 있을까요? 이 둘을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 될 만큼 있어요. 10의 마이너스 12승 농도로 있어요. 물론 단위는 몰 농도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염기성이라고 불러주는 용액은 당연히 수산염이 많은 것은 맞아요. 근데 염기성도 pH를 제시하잖아. 만약 염기성에서 pH를 제시하는데 10이었다고 하자. pH 10.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0승몰 농도만큼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OH 마이너스 농도는 얼마 있을까요? 10의 마이너스 4승몰 농도만큼 있겠지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25도씨를 기준으로 H 플러스 농도하고 OH 마이너스 농도 곱은 항상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화학 2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 얘기인 것 같은데요. 배웠어요.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14승 나오게 되면 돼요. pH와 pOH를 합하면 14가 나와야 돼요. 물론 25도씨 기준이에요. 그럼 여러분한테 25도씨 아닌 다른 온도를 줄까요? 안 줘요. 항상 25도씨밖에 안 줘요. 심지어 중화반을 통해서 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25도씨 온도를 일정히 유지시키는 그런 상태만 주어요. 알겠습니까? 이 표현 이해되겠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산이 여러분 학년 이제 선배들도 좀 그랬는데 저게 왜 강산입니까? 저게 왜 약산입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레니우스의 정의에 의하면 물에 녹아서 H 플러스 수소이온을 내는 놈을 산, 반대로 물에 녹아서 수산이온을 내는 놈들을 우리는 염기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산염기의 정의 여러분들 동기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산염기에 대해서 정규 교과과정 다시 말하면 중학교 교과과정에서 산염기가 빠졌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니 뭐 이런 교과정이 있어. 산은 물에 녹아서 H 플러스 수소이온을 냅니다. 양이온만 세상에 있을 수는 없다 보니까 음이온으로 S이든 마이너스 하나 쓰겠습니다. 마찬가지겠네요. 염기도 B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이렇게 나눠지겠습니다. 그렇다면 산도 아니야, 염기도 아니야 라는 놈들 중성인 놈들이 되겠는데요. 그럼 중성인 놈들은 아예 이온화가 안 되는 놈들일까요? 되게 되죠. 아예 이온화가 안 되는 흔히 말하는 비전해질로서 물이라든지 에탄올과 같은 이런 알코올성도 소개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NaCl, 염화나트륨이라든지 KNO3, 질산칼륨처럼 전해질도 소개될 수 있겠습니다. 이미 한번 공부가 됐겠지만 이 전해질, 중성의 전해질인데요. 얘는 나트륨, 수산화 나트륨이라는 강한 염기와 염산이라는 강한 산의 조합에서 만들어진 솔트염이에요. 마찬가지겠죠. 수화칼륨이라는 강한 염기와 질산이라는 강한 산의 조합을 통해서 만든 이런 솔트 염들은 전해질로서 중성이에요. 3. 강산 세 가지와 약산 세 가지. 예전부터 소개 많이 했습니다. 거의 뭐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강산의 대표적인 놈이 염산, 황산, 질산. 요 세 가지 정도는 기억해 주십시오. 참고로 산의 세기는 용에 녹아 상관없다 했습니다. 물에 녹아서 이온화되는 정도를 가지고 따진다 했습니다. 화학 2에 들어가면 이제 K8 이걸로 이제 따지게 되겠죠. 약산 대표적으로 H2CO3 탄산염, H3PO4 인산, 아세트산 이런 놈들이 대표적인 약산의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강염기 누구 있습니까?
수산나트륨, 수화칼륨, 그리고 수화칼슘 이런 놈들 주었습니다. 약한 염기 수화, 마그네슘과 수산화, 알루미늄 들 수가 있었습니다. 약산에 H3 뭐 PO4 인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레니우스 정의에 한계가 있어요. 아레니우스는 물에 녹아서라는, 다시 말하면 수용에서의 한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나 고체 또는 액체상에서는 설명하지를 못했는데요. 그래서 아레니우스보다 한 단계 더 넘어간 게 있네요. 뭐였죠? 그죠? 브랜스테드 로리의 정의로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H 플러스를 준 놈을 산 다른 놈을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놈이 발표됐죠. 암모니아였습니다. 암모니아를 물에 녹였더니 물에서 H 플러스를 던져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NH4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온화가 됐습니다. 암모니아 자기가 내놓은 OH 마이너스였나요? 그러진 않았죠. 암모니아 자체가 내놓은 OH 마이너스는 아니었는데 물에 녹았더니 수산화 이온이 나오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염기, 약한 염기였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는 브랜스테드 로리의 염기는 될 수 있겠지만 아레니우스의 염기는 되지는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좀 더 올라가면 이제 루이스 상력의 정의가 있는데요. 그 정도까지 나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역시 이놈도 이온화되는 정도를 볼 때 K는 했습니다. 암모니아 농도에 대한 NH4 플러스 농도 그리고 OH 마이너스 농도 염기했으니까 K, B를 쓸 수 있겠고 여기 교재 보면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입니다만 대략 10의 마이너스 5승 이런 정도 쓰겠습니다. 염기의 이온화 상수가 굉장히 작네요. 10의 마이너스 5승 굉장히 작네요. 무슨 의미라고? 정말 잘 가는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정말 잘 안 가는 이 반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표시하면 되죠. 정반응보다 역반이 좀 더 우세해요. 물론 고등학교 레벨에서 설계한 표시는 아닙니다만은 뭐 직관적이죠. 그렇습니까? 반면 이런 강산들은 이온화가 잘 되는 평선 K가 이보다 매우 큰 놈들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화학2에서는 약한 사람들, 약한 염기들이 관심이 있었어요. 화학2에서는.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 지금 하는 화학원 과정에서는 약산 그리고 약염기는 관심 밖이에요. 뭐가 중요하다? 강산 강염기 반응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산염기 중화 반응인데요. 산염기 중화 반응은 크게 중화 적정 반응과 그리고 서로 다른 부피비로 혼합을 했을 때 근데 서로 다른 부피비로 혼합할 때 총 부피가 같은 경우와 총 부피가 다른 경우 그렇게 세 가지의 것으로 중화 반응을 얘기를 해볼까 하는 바입니다. 특히 중화적정 이 그래프를 좀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겠는데요. 지난번 여러분들 화학2를 하면서도 이온 개수의 변화 추이를 좀 잘 그려봐라. 그래야 그 다음 설명이 된다 했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중화적정은 일정량의 산 또는 일정량의 염기에 대체로 HCl 염산을 놔뒀습니다. 얘는 농도를 몰라요. 풉니다. 알겠죠? 참고로 플라스크의 그림을 했지만 실제로는 상업 플라스크를 해야 됩니다. 비커의 그림이 아니고요. 농도와는 염기를 따라 부으면서 중화 반응이 끝날 때 중화 포인트를 찾아내면서 이 산의 농도를 계산하는 게 그게 중화 적정인데요. 근데 이제 관심은 중화 반응 끝난 그 순간 이후에도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 바입니다. 염사에다가 NaOH 수산화 나트륨을 집어넣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염기 중화 반응은 알자이온 반응식 수소이온과 수산이 만나서 물 만드는 알자이온 반응식은 일련의 앙금 생성이라든지 일련의 산화 반응 반응은 누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알자이온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근데 산염기 중화 반응 알자이온 방식은 딱 이거 하나 뿐이죠. 그리고 중화 반응을 통해서 중화열이 생성되는 거 잘 알고 있을 것이겠습니다. 근데 관심은요.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는 알자이온보다 오히려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구경꾼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염사에 수산화품을 집어넣는 과정에서 일련의 이온 개수의 변화 추이를 한번 따라 보자 하겠습니다.
스펙트 왜 이래? 자, Cl 마이너스 구경한 놈들은 어떤 그래프를 봅니까 하네요. 이온수 넣어봐야 Cl 마이너스 개수 자체가 바뀔 건 없었습니다. Cl 마이너스 개수는 일정하게 유지되겠습니다. 나트륨이온 역시 구경하죠. 구경한 놈들 주르륵 올라가는 Na 플러스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구경한 놈들은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일정하게 증가되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다룰 산염기 반응에서 세야 되는 이유는 실제로는 요 구경한 이온들을 세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일가산과 일가육이다 보니까 그 둘의 구경꾼이 같아 있는 여기가 중화 포인트예요. 뭐 물론 그 전까지는 액성이 아직은 산성이고 이후부터는 염기성이었겠죠. 알짜인 그리겠습니다. 수소이온 처음부터 염화이온과 같은 개수만큼 있었습니다. 거의 100% 이온화된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실제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수소이온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네요. 반면 수산화이온은 중화발전에서 바닥치다가 이후에 나트륨과 같은 비율로 올라가는 이렇게 OH-를 그릴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 놈은 이엔계라고 해볼게요. 중화반응을 하는 일련 과정에서 처음에 있던 이온의 개수를 원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 하겠습니다. H 플러스가 EN계 있으면 Cl 마이너스가 EN계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넣어주는 NaOH 부피에 따라서 0, 10, 20ml 넣었을 때 중화가 완료된다 해보자고요. 10ml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이 나오겠습니까? 염화이온 두 개는 변함이 없죠. H 플러스는 N결을 줄어들고 Na 플러스는 N결을 늘고 있습니다. 20ml 넣었을 때에는 Cl 마이너스 두 개 동일하겠고요. H 플러스 더 이상 없고 Na 플러스 EN계 있는 이런 그림입니다. 이제 30ml 넣어보자고요. 30ml 넣으면 Na 플러스가 3N계로 올라가죠. Cl 마이너스 2N계 그리고 OH 마이너스 드디어 N계 보입니다. 40ml 되면 Na 플러스 4N계 올라갈 것이겠고요. Cl 마이너스 2N계와 그리고 OH 마이너스 2N계가 되겠네요. 60ml째입니다. 60ml째 하면 Na 플러스 6N계와 Cl 마이너스 2N계, OH 마이너스 4N계 쓰고 있습니다. 그래프의 좀 크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했지만 아직의 액성이 산성이래요. 총 이온수 몇 개입니까 하면 처음부터 4개 있었고 중화가 진행되는 과정도 역시 4개였습니다. 완료된 순간까지 4개네요. 총 이온수 4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액성이 산성이었기 때문에 총 이온수분의 Cl- 개수는 2분의 1을 차지하는 무수입니다. 중화된 이후부터입니다. 20일째 4인계였습니다. 30일째 토탈 6인계고요. 40일째 토탈 8인계 나오고 60일째 넣으니까 토탈 12인계 나옵니다. 총 이온수는 중화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중화 포인트 이후부터는 일정하게 증가되는 그림이 나오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앞에 여러분한테 그릴 때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Cl- 개수부터 먼저 그렸습니다. 반면 이쪽은 Na 플러스부터 먼저 그렸습니다. 총 이온수 분의 Na 플러스 이제 염기성으로 들면 나트륨이 그 절반의 이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 추이에 대한 이 그림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화학투에 들어가서 약산에다가 강연기 풀 때도 저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머릿속에 이 그림이 하나 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산행 중화반응 양적 관계 문제를 다룰 때에는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조금 더 오버하죠. 생성된 물 분자의 개수를 한번 따져볼까 하겠습니다. 생성의 물 분자 중화 완료될 때까지 물이 많이 생성되다가 중화 이후에 더 이상 물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중화 포인트까지는 물이 생성되다가 이후엔 끝이 돼요. 다시 한번 소개하죠. 총 이온수는 산성에서는 처음부터 있던 산성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반면 염기성으로 넘어가면 NaOH가 처음에 조금씩 줄었을 때는 뭐 별로 총 이온수에 영향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중화 포인트 이후에는 20ml째, 4N, 30ml째, 2개, 40ml째, 8N, 60ml째, 12N 되는 것처럼 염기에서는 총 이온수는 넣어준, 과하게 넣어준 염기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생성된 물 분자의 개수는 아직 액성이 산성이었을 때에는 NaOH를 1개 넣으면 수산이 1개 들어오면 물 1개 만들겠죠. 수산이 2개 들어왔어. 물 2개 만들고. 산성에선 넣어준, 소량 넣어준 염기의 개수에 의해서 물이 생성되겠습니다. 반면 이미 염기성으로 넘어왔다면 처음부터 있던 산성의 개수, 처음부터 있던 수소연의 개수에 의해서 물 분자가 생성 물 분자가 결정되겠다고요. 수소연이 10개 있었어. 그럼 수소연을 12개 넣었던 20개 넣었던 10만 개 넣었던 처음에 수소연이 20개 있었으면 물 20개 만들고 끝 하겠다는 거죠. 기억해 주십시오. 어차피 여러분들도 1학기 기말고사에 이 양적 관계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총 이온수는 과하게 넣어준 거에 의해서 생성 물 분자는 소량 넣어준 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구분하겠습니까? 서로 다른 부피별로 혼합한 거 이거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할 테니까요. 정리 한 번 더 해주십시오. 누구다? 지압 뭐 있나? 지압 뭐 있나? 지압 얘가 오늘? 아니 아니 몇 지압 개 소- 시작했냐? 원래 됐지. 근데 뭐 일요일날 시간인데 토요일날 시간인데 오후에.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 내가. 아 그래? 우리 투표하고 있었는데 지금 너 토요일인가? 아니 도윤이가 아까 얘기해줘서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 토요일. 그래서 언제 하는 거야? 다음 주? 토요일 안 되는데? 일요일이에요. 5대 3인데? 토요일이 더 많아? 어 아니 그 일요일에 그 10시 시작이잖아 하면은 그 일요일 날에는 좀 가고 들어가야 한다라는 그런 경향이 있어? 싫은데? 점점 빨리 투표해. 뭘 그리 싱겁습니까?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희 그 뭐냐 화 영상 받았어? 오늘 그때 아 너는 안 줬나? 뭐 특강 파트 안 나, 나 했는데. 그 영상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안 받. 못 받았어. 이거 안 된다고. 메일로 보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 메일을 보내야지 쌤한테. 내일 보냈어. 원장 쌤한테 뭘 연락해서 보냈어? 원장 쌤한테 보내라 했어. 어? 네? 아니 나 원장 쌤한테 보냈는데 쌤이 보냈다고 했어. 메일 안 받았어, 너? 어. 보내줄까, 내가? 어. 나 저기요. 야 정리 한국 좀 하락하니까 뭘 떠듭니까? 다 알아서 그런 거죠? 선생님 한국어가 모자라요. 예? 한국어가 왜 모자라. 모자라? 보내줘.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아닌 거. 이건 중화절정의 문제였는데요.
서로 다른 부피로 혼합하는데 이때 혼합액의 총 부피가 서로 같은 케이스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염산과 수화나트륨의 부피인데요. 0, 10, 20, 30, 40, 50, 60 반대로 60, 50, 40, 30, 20, 10, 0 이런 식으로 줘보도록 하죠. Y축은 온도축을 주겠는데요. 실상 온도의 변화량으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산염이 중화 발전에서 중화열이 발생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화열 Q는 MC 델타 T가 될 텐데요. 용액의 총 부피가 서로 같고 그리고 비열이 같기 때문에 요 MC 값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온도 변화가 발생한 열량에 비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산염이 중화반을 통해서 생성된 물 분자의 개수에 직접 비례되기도 하겠다고요. 그래서 실험 1은 이렇게 해서 온도 변화가 예를 들어서 20에서 26도까지 6도씩 변했다고 합시다. 흰색은 실험 1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실험 1은 하겠는데요. 연산 30ml, 수산나트륨 30ml가 섞어졌는데 이때 30ml 속에 물 6개의 H+가 있었다라고 온도 변화가 6도씨까지 증가했으니까 물이 수소유는 6개 있었다고 비율을 낼 수 있겠습니다. 똑같죠? 여기는 30ml에 OH-가 6개 있었다고요. 이렇게 먼저 하나 세팅해놨습니다. 세상 실험 1만 줄 리가 없죠. 실험 2는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2는 20ml에 40ml 넣으니까 온도가 4도씨까지 올라가는 게 이게 최대네요. 그럼 실험 2에 사용된 염산은 20ml에 온도가 4도까지 올라가니까 4개의 H+가 있네라는 뜻입니다. 생각해보시면 30ml에 6개 있는 거나 20ml에 4개 있는 거나 이 둘은 농도가 어떻습니까? 같네요. 그렇다면 염기는 어떻습니까? 근데 40ml에 4개의 OH-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30ml 6개 온도와 40ml 4개 온도 농도가 반절 줄어들었네요. 실험 2에 사용된 수화나트륨은 농도가 실험 1에 사용된 것의 반절이다, 절반이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겠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 나서 실험 1의 A 포인트 실험 2의 B 포인트 이 두 개에 대한 정보를 이제 분석하지 않는 거예요. 뭐 만약 A, B를 또 섞을 수도 있겠죠. 실험 1의 A 포인트는 어떻습니까? 하네요. 30ml 6개 H+가 오는 그 상황인데 여기 20ml에 수소유 몇 개 오겠습니까? 30ml에 6개니까 20ml면 4개의 수소 이온이 오는 실험 1의 과정이었습니다. 얘는 40ml였거든요. 30ml 6개래요. 40ml 몇 개요? 8개의 OH-가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실험 1의 A 상황이에요. 물론 물 4개 만들고 중화 반응하고 수산화염이 4개 남아있는 그 상황이겠지요.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실험 2의 B 포인트를 생각해봤습니다. 실험 2의 B 포인트는 40ml에 실험 2에 사용되는 20ml의 4개였거든요. 40ml면 8개의 H+가 있었을 것이겠습니다. 되겠습니까? 20ml의 수산화염은 40ml에 4개이니까 20ml면 2개의 OH-가 있었잖아 되겠다고요. 됐어요? 그럼 이 둘을 만약에 A하고 B의 혼합의 걸로 생각해 봅시다. 혼합액은 수소이온은 몇 개 있었어요? 12개겠죠. 수산화이온은 10개네요. 혼합액은 액성이 산성이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맞다 할 수 있겠다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실험 1과 실험 2의 각각 특정 포인트에 대한 이해도를 통해서 그 둘을 혼합하면 어떻게 되겠냐, 또는 뭐 pH가 누가 더 커,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또는 뭐 하나 더 줄 수 있겠죠. C
하나 더 줘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게 서로 다른 부피비로 혼합했을 때의 얘기였습니다. 근데 혼합액의 총 부피가 뭐하다? 같은 상을 줬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제는 뭡니까 하면 혼합액인데 서로 다른 부피비로 섞었는데 전체 부피가 서로 같지 않은 상황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하고 나예요. HCl과 NaOH를 주었는데 여기는 10ml에 40ml 주고 여기 30ml에 30ml를 주는 이런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총 이온수를 보아요 하겠습니다. 총 이온수를 보는데 이게 3N개 대 8N개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줘보도록 하죠. 이해됐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총 이온수는요. 혼합액의 액성이 산성이면 그 산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됐고요. 염성이면 염계에 의해서 결정됐습니다. 과학에서 준 놈에서. 만약 이 두 액성이 다의 액성과 나의 액성이 둘 다 산성이었으면 얘는 10ml, 40ml 넣었으니까 둘 다 산성이었으면 총 이온수는 1대4가 나와야 돼요. 인가요? 둘 다 염기성이었다면 3대3으로 나왔어야 되네요. 그런가요? 아니죠. 그래서 얘는 3개의 Na 플러스에 참고로 이건 총 이온수는 총 양이온수 또는 총 음이온수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총 이온수나 총 양이온수나 총 음이온수나 똑같습니다.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3개 Na 플러스에 3개 OH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총 양이온수, 총 플러스 이온수 이렇게 준비시켜도 괜찮겠다는 거예요. 총 양이온수가 3개 Na 플러스 이렇게 말입니다. 쌤 뭔 소리야? 이거 H 플러스 들어와서 수성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겠냐 하는데 이 혼합의 액성은 염기성이 되는 관계로 여기에 H 플러스가 몇 개 들어와 봐야 여기 있는 OH 마이너스하고 중화시켰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게 8N이면 8개의 H 플러스에 8개의 Cl 마이너스 있는 이런 비율을 쓰겠다는 거죠. 40ml에 8개 들어갈 때 10ml면 몇 개 들어오겠습니까? 40ml 8개면 10ml에 2개 H 플러스가 왔겠죠. 2개의 Cl 마이너스 왔단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2개의 수소이온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3개 OH 마이너스에 대해서 1개의 OH 마이너스까지 해서 수소이온이 줄어듭니다. 결국엔 3개의 양이온은 요걸로 인해서 결정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쌤 당신은 그러면 H 플러스 이렇게 있는데 30이 했잖아요. 이번에 그냥 30이라고 40ml 해볼까? 상관없겠습니다만 30ml 세개면 40ml면 4개의 Na 플러스에 4개의 OH 마이너스 들어와요. 이해됐습니까? 쌤 양이온 Na 플러스 4개 들어왔는데 뭔 소리야? 그지만 OH 마이너스 4개가 중화의 참여액서 4개의 H 플러스만 남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총 양이온수는 결국엔 8개 처음부터 있던 수소이온 8개에 의해서 결정된 거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총 양이온수가 아니라 총 음이온수로 표시해도 상관없다 했지 않습니까? 총 음이온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개 OH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지금 1개밖에 안 남았잖아. 했지만은 2개 Cl 마이너스가 다시 보충했습니다. 그래서 3개로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8개 Cl 마이너스가 들어오고 4개 OH 마이너스 들어왔지만 4개 OH 마이너스는 중화에 참여했기 때문에 8개 Cl 마이너스가 그대로 유지되겠다고요. 총 이온수로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총 이온수도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럼 총 이온수는 3N이니까 1.5로 바꾸면 되는 거죠. 이거 1.5로 바꾸면 돼요. 요거 8개 있는 것을 그럼 4개 H 플러스 4개 Cl 마이너스 그렇게 바꾸면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 어떤 게 한 개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둘 다 액성이 산성이었다면 1대4로 있었어야 될 거고 둘 다 염기성이면 3대4로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는 않았으니까 한 놈이 산성, 한 놈은 염기성이었겠다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고 그랬을 때 보통 뭐 10ml, 40ml 이식을 했을 때 농도가 한 5배 이상 차이 나서 10ml
다시 10, 30 넣는 거죠. 10, 30 넣는데 30mm째가 이제 뭐 농도가 뭐 한 3배 이상 높아서 염산이 10mm만 넣어도 아직은 산성이 더 강한 그런 건 잘 안 줘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일단 봤을 때 부피가 많은 쪽이 액성이 그 혼합의 액성이다라고 세팅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죠. 염산하고 NaOH가 있습니다. 20ml에 60ml 넣고요. 뭐 40ml에 30ml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80ml고 70ml 이렇게 되겠죠? 이제는 생성된 물 분자의 개수를 물어볼까 하겠습니다. 물 분자의 개수는 뭐라 했습니까? 하면 적게 넣어준 놈에 의해서 결정된다 했죠. 물 분자가 M 만드시면서 물 분자가 3M 만드신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역시 마찬가지 같습니다. 혼합의 액성이 염기성이었다면 3대 4대 3으로 만들어졌어야 될 것입니다. 혼합의 액성이 산성이었다면 염기성 넣어준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됐어야 될 텐데 그러진 않았네요. 혼합의 액성이 염기성이었다면 1대 3으로 만들어졌어야 될 겁니다. 그러네요. 그지? 적당히 부른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일단 가는 혼합의 액성이 염기라고 한번 세팅을 해보자고요. 되겠습니까? 혼합의 액성이 염기였다면 20ml 넣었을 때 H 플러스가 한 개 들어와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좀 그렇겠구나. 이거 설명하기 좀 편하게 이 얘기만 합시다. 그냥 해주세요. 3연기를 할까? 네. 그러면 여기에 H 플러스 한 개 들어왔으면 여기에 3개 H 플러스 왔겠죠. 대신 이제 OH-의 개수는 최소한 여기는 3개 이상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 더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다 해가지고 20ml 넣고 여기 80ml 넣었습니다. 확인되겠습니까? 되겠나요? 그러면서 여기는 2N개 그리고 여기 물음표 뭐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통해서 H 플러스가 한 개 왔다. 그러면 여기서는 20ml에 한 개였다면 60ml면 3개의 H 플러스, 80ml면 4개의 H 플러스였겠네요. 근데 80ml째 4개의 수소이온 줬는데 물 2개만 들고 말았어. 그러면 20ml째 OH-가 2개 왔겠네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20ml 2개면 30ml에는 3개의 OH-였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40ml째는 4개의 OH-였잖아. 그렇게 하니까 1개, 4개, 물 1개 만들고 말았네. 4개, 2개 중에 물 2개 만들었잖아 라고 생각되겠습니다. 그럼 나는 X가 어떻습니까? 하면 3개, 3개니까 3N개 만들면 나는 딱 중성이네. 이런 식의 얘기도 가능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기억하고 물음표는 3N이다. 니은 나의 액성은 중성이다. 이런 식의 추가적인 질문들이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됐어요? 분화 적정의 예든지 또는 서로 다른 부피비로 혼합을 하는 예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구경꾼 이온의 개수에 대한 정보들을 훨씬 더 먼저 중요하게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구경꾼 이온의 개수는 중화 적정에서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Cl-, 일정하게 증가되는 Na+. 그래서 용액의 부피비대로 나오는 구경꾼 이온과 용액의 부피비하고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온의 개수 구분하겠습니까? 그리고 총 이온수는 과하게 넣어준 놈에 의해서
혼합액의 액성을 만들 수 있는 놈에 의해서 생성된 물 분자는 적게 넣어준 놈에 의해서 혼합의 액성과 반대되는 놈에 의해서 여기처럼 산 하나에 염기 하나만 주어졌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염기 두 종류를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해무이치를 넣고, 그지? 여기 뭐 10ml 넣고 40ml 넣고, 되겠습니까? 역대는 마찬가지. 어쨌든 개수를 세 보는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해 주십시오. 아, 예, 옆에 있어요. 스테이플러 얘기하시죠. 스태프 안 찍은 거, 안 찍은 거. 안 찍은 제가 거. 찍은 아까 잠깐만. 그래? 네. 속세는 하나 정리해 보세요. 뭐 있어요? 정리. 정리. 뭐야? 맞네. 이거 한지가 언제? 이건 노트북이 아니라 태블릿. 노트북 그냥 있었어? 집에 아니 원래 있어? 있었어? 노트북이 저 있어? 너도 갖고 온 거야? 오. 야. 이야. 뭔가 신기한데? 뭐야? 오. 뭐야? 멋있다. 왜 예쁜데? 왜 저렇게 크냐 저거. 뭔가 신기해. 갤럭시 오 예쁘다. 북이라고? 어? 맥북 그 아픈 기억. 이거 안 좋다. 아 이거 야 안 돼. 나도 지금 돌려줘. 그 대신 그 뭐라 그래야 돼? 성능 빠르게 업그레이드 다 시켰어. 오. 나 터치는 것좀 아쉽다. 안 접히게 나 좋을 것 같은데. 네? 뭐야? 야, 롤 뭐야? 롤. 알려주시. 리그 오브 레전드 마이너스. 롤 뭐냐? 이렇게. 근데 나 한글 다 깔아놨어. 근데 성능 높이면 롤을 하려고 성능 높이는 거야. 되겠네? 그거 아니야. 뭐 이게 뭐 뜯으니까. 자, 그럼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근데 룰도 그안 해봤는데. 여러분한테 나눠준 프린트는 뭐 이런저런 데서 많이 있는 기출 문제들이에요. 1번 한번 볼까요? 1번 질산과 수산화총의 부피를 달리했다 합니다. 질산과 OH의 부피를 달리했는데요. 이때 H 플러스의 농도를 물었습니다. 20에 60 넣었더니 H 플러스 농도가 10에 마이너스 7승몰 농도예요. 무슨 뜻이지? 예, 이거 딱 중성이네요.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20mm, 60mm 넣으니까 딱 중성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30mm에 50mm 넣었습니다. 당연히 나는 핵성이 산성이죠. 됐습니까? 나는 40, 40 넣었습니다. 뭐, 예, 도도도 많이 넣었네요. 도도도 산성이군요. 수소의 농도는 도도도 높아지겠네요. 됐습니까? 뭐, 보시다시피 합해갖고 다들 80mm네요. 서로 다른 부피를 섞었지만 어쨌든 혼합액의 총 부피는 서로 같은 케이스였네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 예, 수소의 농도는 기억이 더 작습니다. 니은이 더 크겠습니다. 됐습니까? pH는 어떻습니까? pH는 기억이 크죠. pH는 반대로 써야 되죠. 그지? 만약에 pH라고 해놓으면 이건 7이다 보여. 되겠습니까? 하면 여기서 뭐 디귿과 니을 했다면 산성이 더 갈수록 pH는 작아져야 되겠죠. 생각을 수소의 농도 많잖아. pH 더 크잖아. 동그라미 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죠. 안 할 거라 봅니다. 그죠? 나중에 머리 굵직거려서 저 선생님 저 그랬는데 하면 뒤진다. 두 번째 얘기 위험 얘기 보겠습니다. 단위 부피랑 의미원 수능을 했어요. 지금 20mm, 60mm 넣으니까 중화 반응이 완료될 수 있어요. 농도가 질산이 3배 많은 게죠. 이해됐습니까? 예, 3배 많다. 이거는 수소이온 농도도 그리고 다시 양이온 농도도 그리고 음이온 농도도 둘 다 3배 많습니다. 2대1이 아니라
3대 1이라고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되겠나요? 네. 자, 나와 다에서 양의 개수비는 했습니다. 어차피 둘 다 산성이잖아. 과하게 넣어준 놈에 의해서 양의 개수, 음의 개수, 총윤수가 결정됩니다. 누가 과하게 넣어줬다고요? 니은 질산이 과하게 넣어줬잖아요. 이해했습니까? 질산이 과하게 넣어줬으니까 그냥 3대4 쓰면 지금 맞다 되겠습니다. 굳이 요 중화 반응이 완료됐으니까 여기 6개의 OH 마이너스 6개의 H 플러스 그럼 6개의 NO3 마이너스 이렇게 비율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30ml면 20ml에 30ml면 9개의 H 플러스죠. 이해됐습니까? 9개의 질산 이온이 올 거라고요. 되겠습니까? 똑같네요. 12개의 수소 이온이고 그리고 12개의 NO3 마이너스가 올 거라고요. 60ml에 6개의 OH 마이너스 6개의 NA 플러스가 올 거였죠. 50ml면 5개의 OH 마이너스 5개의 NA 플러스가 올 거라고요. 40ml면 4개의 OH 마이너스 4개의 NA 플러스입니다. 중화시키면 어떻습니까? 하면 6개의 OH 마이너스 6개의 H 플러스 다 사라지면서 반면 여기는 5개의 OH 마이너스인데요. 그렇다면 수소이온 몇 개만 남았나요?